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보는 금요일의 코너 장안의 이슈 순서입니다.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앞서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반도체, 피지컬 AI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가 됐죠. 네. 우리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도 어제 아산에서 발표가 됐고요. 우리 지역도 392조 정도가 투자가 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는 한 4천조 정도 투자가 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3대 메가 프로젝트 구상 먼저 어떻게 두 분은 들으셨는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럼요. 4천조 뭐.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예. AI 중심으로 산업이 다 재편이 되고 있고 그렇죠. 또 이 산업 그 과정에서는 그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또 사실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있을 그 재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력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사실. 네. 미국 정도가 될까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더 이거를 앞서 나가기 위해서 이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점에서 이 3대 메가 프로젝트가 굉장히 한 발 앞서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고, 다만 아쉬운 거는 이거를 가지고 조금 논란이 좀 막 부추기고 있잖아요. 그 논란은 정치권에서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그게 좀 아쉽긴 그러니까요. 한데 이게 예. 좀 생산적인 그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이걸 보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은 왜 이렇게 삐딱하게 보는 걸까요? 아무래도 그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 예. 사실은 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 보면 그 지역이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느냐가 고려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반도체 산업과 관련돼서는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기업이 투자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산업은 노동력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인프라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는 건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반도체 AI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그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 그냥 전기가 아니고 아리백 전기를 요구하고 있는 재생 전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태양광이나 그리고 풍력 이런 걸 건데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서남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 풍력 발전이 산에다 하면 이게 바람이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전기를 만들 수 없는데 해상 풍력을 하는 이유는 그 일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해상 풍력이 유리하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시설들이 서남권에 집중돼 있고 그리고 그 충청권의 아산 지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쪽 지역도 그 바닷가의 해상 풍력과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아리백 단지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사실 그런 조건들을 고려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그 영남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현대차하고 SKT가 또 그 엄청난 규모로 영남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는 피지컬 AI라든지 아니면 그 데이터 센터 같이 그 아리백 전기가 아니어도 전기가 좀 풍부하게 쓸 수 있는 곳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예를 들면 그쪽은 이제 원전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전기가 풍부하고 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보기보다는 약간 이제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나에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에 따라서 상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이걸 비판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의 가장 큰 쟁점은 왜 호남이냐. 네, 호남에게 그렇죠. 800조나 퍼주냐. 네. 예. 그리고 각 지역마다 왜 우리 지역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또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네. 근데 이게
투자 규모를 가지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예. 투자 규모 이제 호남에는 896조 이 정도 얘기했고 어제 발표한 그 충청권은 392조. 예. 그다음에 오늘 영남권이 새로 발표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270조 원 수준이었고 예. 오늘은 312조 원. 좀 늘었네요. 예, 그렇게 되죠. 뭐 예.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800하고 뭐 400 뭐 이렇게 하면 좀 차이가 나니까 왜 호남에 많이 주느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그래서 했었죠. 지역 감정까지 지금 뭐 조장하는 네.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는 예, 것 같아요. 그 정치적 그 판단 아니냐, 지역 예. 뭐 호남 몰아주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뭐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전당대회용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투자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사실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해도 항상 그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 투자가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되고 거기에 투자할 때 예를 들면 뭐 입지 여건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뭐 인프라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전력이라든지 또 뭐 용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기업들이 선택하는 건데 그거를 왜 우리 지역은 적고 그쪽 지역은 많느냐 이런 방식으로 가면 결국은 어떤 투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기업이 n분의 1에서 전국을 똑같은 액수로 뭐 투자할 수밖에 네. 없죠. 이런 네. 논란이 이런 논란을 피할 방법이라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역에서 그런 인프라를 얼마나 잘 만들고 있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이 투자 계획에서 대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대전이 여러 가지에서 불리한 여건이에요. 당장 이제 이 대전이 전력 자금률이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최하위이기도 예.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전기 수급 방식이 지산지소 원칙에 의해서 그렇죠. 전기료가 차등되고 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사실 대전은 발전 시설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그 핸디캡이고요. LNG 발전소 하나 건립하는 것도 뭐 지역민들의 저항이 워낙 커서 쉽지 않은 일이고요. 네.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찌 보면 인위적으로 나눠 있는 이 행정구역 안에서 네. 여기에서 저 전기 자금률이 낮으니까 그럼 발전소를 지어야 된다. 높이기 위해서. 이것처럼 또 비효율적인 게 없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인근에 가면 충남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뭐 굉장히 발전소도 많이 있고 예. 그럼 그 전력을 어떻게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그런 발전 전략을 어찌 보면 통합이 됐으면 굉장히 그렇죠. 그 자금률 계산에서 굉장히 쉽게 벗어날 수 예.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대전이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전략들을 미리미리 짜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당장의 전기 문제도 그렇지만 이제 땅값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통합이 됐다면 꼭 그 공장을 대전 안에 짓지 않아도 대전과 인근에 있는 충남의 좀 땅값이 좀 싼 곳에 지으면 예.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대전은 정주 여건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갈 거냐가 결국에는 이제 대전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허태정 대전시장이 뭐 대전에 대한 추가 발표도 뭐 있을 것이다 이런 여운을 좀 남기긴 했습니다만. 예. 어제 있었던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정부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충청권도 발표했고 오늘은 이제 영남권도 네. 얘기했으니까 거기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또 추가로 계속 그런 뭐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너무 웃긴 게 오늘 영남권이 발표되는데 그 전에 영남이나 뭐 충청권 의원들이 왜 호남에 몰아주게 하느냐 이렇게 발표를 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그 정치적 그 계산에 의해서 호남에 몰아주게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했지만 결국은 이게 그럼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예. 이 논란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번져가는 소모적 거거든요. 논쟁으로 지금 전개되고 그렇죠. 있는 네. 그런 예. 안타까운 현상이. 왜 우리 지금 벌어지고 지역은 있죠. 안 주고 우리 지역은 적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결국은 제로섬 게임이 되는 그럼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이나 SK나 뭐 이렇게 대기업들이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데 그런 것도 계산 안 하고 그냥 뭐 정부가 좀 이거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호남에 좀 뭐 몇백조 투자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계획 잘못 발표하면 주식시장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럼 기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삼성은 시가총액이 1조 달러, 뭐 세계
규모로 따지면 한 12, 11위 정도 되는 그렇죠. 초일류 기업인데 예. 그런 기업이 5년짜리 정권의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규모의 그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요즘은 뭐 기업 팔 비틀어서 투자할 그럼요.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말씀이 정확한 거죠. 예. 네. 근데 지금 야당은 계속해서 이게 뭐 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지금 투자를 결정한 것이고 또 호남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800조 원 투자를 몰아주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그 투자 계획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되면 정치권만 옹색해지는 거죠, 결국에. 결국에 정부는 다 투자를 할 계획을 가지고 발표하고 있는데 예. 당장 우리 지역 먼저 발표 안 했다든지 더 많이 주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나면 그러면 그 지역에 투자할 때는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번 투자가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건 대단한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라고 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수도권 그 집중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은 다 망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미어 터져서 망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정말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최대의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그 젊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지방에선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예. 너무나도 큰 문제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구조잖아요. 이번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지역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죠. 예. 꼭 우리 지역에서 안 줬으니까 문제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자꾸 이것을 생산적인 것으로 과연 이것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지역 자치단체나 지역 그 주민들은 어떻게 이것을 같이 누릴 것인지 이렇게 봐야지 이거를 왜 우리 조금지냐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하면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자체나 지역에서 그러면 그런 대규모 투자를 받아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그렇죠. 대한 거를 논의하는 예. 게 훨씬 더 생산적인 거죠. 예.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러니까 용인에 이런 그 반도체 단지를 건설할 때는 정치권이 이런 논쟁을 펼치지 않았거든요. 네. 당연히 수도권에 뭐 용인에 건설하는 것은 경제적이고 또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런데 용인에 뭐 그 물과 전기가 있습니까? 충분히 없죠. 없잖아요. 예. 그런 때는 문제 제기 안 하고 왜 호남에 간다고 하니까 호남에 물이 있느냐, 뭐 전기가 풍부하냐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하는지 네. 이것도 다분히 이 정치인들의 서울 중심주의, 중앙 집권적 이런 사고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사안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으로 보면 중앙에 가서 지역에서 뭘 하려고 해라고 하면 중앙에 있는 정치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에서 하면 되지 그걸 왜 지방에서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예. 사실은 중앙 중심적 사고가 너무 팽배해 있다 보니까 정치인들 사이에. 네, 예. 지역에 대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방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가져가려고 하는 이 사고의 전환도 굉장히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서 칭찬하고 해야 또 지역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건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또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제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로 한번 굉장히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는 뭐냐면 수도권 대 지방의 어떤 그 권력을 분산하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를 어떻게 지방으로 분산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면 지방이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야죠. 예, 수도권에 있는 그 많은 그 인프라라든지 그런 투자 계획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해도 잘 안 뺏깁니다 사실. 수도권도 문제거든요. 그럼요. 그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그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고 반발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결국은 많은 부처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경제적인 문도 이렇게 하면 정말 영호남이 힘을 합쳐서 같이 더 분산해야 된다. 더 많은 거를 투자를 해야 된다. 지역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저쪽에도 많이 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정치인들이 이제 다분히 당장의 표만 생각하는 거죠. 네. 다른 지역에 많이 주고 우리 지역에 많이 안 오면 다음에 선거에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좀 정치인들 당신들은 뭘 했느냐 네. 이럴까 봐 앞서서 지금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닌가. 사실 또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가요? 네. 예. 정치를 좀 크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큰 네. 시각으로. 예.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 하반기에 그 행정수도 특별법도 또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공청회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인데 지금 네. 그 상황에서 새롭게 원 구성이 되고 새롭게 원 구성된 또 의원들이 그걸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법안 통과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그 행정수도 특별법이 처리되지 않고 미뤄진 이유인 거잖아요. 예. 여태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좀 속도를 내보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이제 정치권이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사실 내려오고 싶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강한 의지를 당이 그 호응할 수 있게끔 그런 압력도 행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정치권들이 여야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예. 그 반응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지역균형 발전이 정치 구호로만 남으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인 뭔가 성과로 좀 이어져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예.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도 그렇고 또 행정수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성의 길로 좀 이어지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주제 살펴보죠. 충청권 민선 9기가 출범을 했습니다. 뭐 대전, 세종, 충남 단체장들 다 취임식을 그저께 가졌고요. 뭐 취임식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장 기자는? 예, 그 민선 8기 때는 이제 코로나19가 막 끝난 그 시기 때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윤석열 정부가 이제 탄생한 후에 출범을 해서 주로가 이제 뭐 새로운 시작이나 혁신, 뭐 그다음에 뭐 성장 이런 메시지가 주로 좀 많았거든요. 예. 출범과 관련해서. 근데 이번 그 민선 9기 출범할 때는 주로 뭐 민생 사실 이제 항상 어렵긴 했지만 이번에 더 어렵다는 민생 회복이라든지 시민 중심 행정 뭐 이런 거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주로 뭐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 허태정 대전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취임식을 그 시청 2층 로비에서 그 누구나 뭐 쉽게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그 박수현 충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취임식에서 자기 휴대폰 번호를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계속 소통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장면 같은 것들이 좀 상징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그 국민 주권의 행정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 주권의 행정화. 네, 예. 그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치 효능감을 굉장히 높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대부분 이제 민주당 그 단체장들이 당선돼서 취임식을 하는 건데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그 기조를 이어받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더 좀 화려하고 뭐 이렇게 보여주기보다는 그 실효성 있는 것들이 뭔지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면 이제 전문학 서구청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아침에 청소를 시작을 하는 걸로. 청소를 했습니까? 네. 그 환경위원들하고 같이 청소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든지.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김재선 구청장은 뭐 예. 무료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하면서 시작했다든지 이런 예.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그 나쁘게 얘기하면 보여주기일 수도 그렇죠. 있는데 예. 더 지금의 기조로 봤을 때는 그 국민주권의 행정화를 가장 낮은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뭘로 보여줄 건지를 고민한 흔적들이 좀 있어 보인다. 그렇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현 정부의 가장 큰 국정 철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이 이제 국민 주권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기조하에 지방 정부도 주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열린 행정 또 더 이 시민들과 가깝게 접촉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다 취임식에서 이렇게 네네. 평가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뭐 지금 민선 9기가 출범을 했지만 그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들 뭐 재정난 때문에 다들 네. 어렵다. 지금 그 취임한 단체장들이 그 선거 때 내놓은 공약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네. 지금 재정난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대전시는 그래서 뭐 영시축제도 폐지하겠다 공식 선언을 했어요. 네. 뭐 대전시뿐만 아니라 대전시, 뭐 충남도, 세종시 다 마찬가지로 충청권 지방정부가 공통적으로 이제 재정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민생 회복, 뭐 미래 도약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걸 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그럼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들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공약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걸 뭐 실현할 전혀 뭐 돈이 없어서 지금 이제 문제는 그 재정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첫 과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뭐 허태정 대전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영시축제는 폐지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100억 이상 들어간 인수위에서 100억 이상 들어가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다 재점검해서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수목원에 뭐 저 다리 예, 동원과 서원을 수목다리? 예, 예. 연결하는 다리를 정확한 명칭은 제가 기억을 안 예, 나는데. 예, 저도 예, 그것도 취소한다고 사실상 오늘, 예, 오늘 발표했다고요. 그런 발표를 예. 했죠. 예, 실제로 뭐 전혀 뭐 12 확보가 안 돼가지고 예. 그렇게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국비를 뭐 확보한 10억도 반납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대전시는 그만큼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뭐 3천억 정도를 투자하는 뭐 보물산 뭐 그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5월드 재창조 사업 같은 게도 3,300억 투입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하겠다고 발표만 해놨지 실제로 재정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완전히 새롭게 뭐 완전히 폐지할 사업 아니면 보완할 사업 그다음에 이어갈 사업을 다시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뭐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영시축제는 그 지금 계약금도 지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포기해서 이른바 이제 매몰 비용까지 감수하면서라도 영시축제는 폐지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허태정 대전시장의 강력한 의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실 영시축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비성 축제다 예. 보니까 사실은 지역에서 그 시민들을 위로하는 축제가 꼭 필요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소비성 축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을 받았던 그렇죠. 부분이기 많은 논란이 때문에 계속 있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을 그 감수하더라도 그 폐지하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게 이제 계속 재정과 관련돼서 이제 모든 지자체들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그 선출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평가가 6개월 또는 1년 정도면 그 4년의 평가 끝난다고 해요. 보통 아, 그래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짧게. 그때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하. 그러면 4년을 지나가도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그 단체장들이 이 재정난 속에서도 재정을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할 거냐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텐데 취임하고 6개월이요? 예, 취임하고 6개월 1년 정도를 하면 그 단체장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걸 시정을 이끌어가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예. 그 평가를 끝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취임하고 6개월이면 재정도 확보 안 된 상황에서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것도 말 그대로 공적 공약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텐데 오히려 이 6개월 동안 이 재정의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털어낼 건지에 대한 계획을 가져오는 것도 이걸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큰 성과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재정난 극복이라고 해서 대규모 사업 같은 것을 이제 뭐 폐기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전임 시장이 했던 것이니까 무작정 폐기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인식을 주게 돼서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른바 이제 전임자 지우기 뭐 예, 이런 그렇죠. 걸로 비춰줄 수도 예,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유를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동의를 받는 상황 속에서 그게 조정이 되어야
그 행정의 신뢰를 얻게 되고 네. 그렇게 해서 재정을 극복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구나 이렇게 돼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정도를 봤을 때 이런 방향으로 시정이 가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이거 폐지 그래서 전임자의 대표를 지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하는 일들이 결국은 신뢰를 얻을 수 없어서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는 시정으로 사실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평가를 잘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사업들 조정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투명하게 설득력 있게 해갈 것이냐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선 9기 출범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뭐라고 보세요? 한 소장님. 계속 저희가 재정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대전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대전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잘 보여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이 대전시의 12 단독 사업인 경우에는 불효불급한 것은 다 폐지를 한다든지 예. 그리고 무분별하게 국가의 그 공모사업 같은 걸 따오게 되면 그거에 매칭해서 시비가 들어가게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국가 공모사업이 꼭 우리 도시에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냥 시청의 공무원들과 몇몇 사람들의 논의 속에서 그냥 끝나고 발표만 됐거든요. 계속. 예.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 그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그 국정이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부회의를 생중계해야죠. 생중계를 하더라도 뒤에서 다 결정해놓고 형식적으로 공개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그건 시민들이 금방 알아챕니다. 그 정도는 장 기자는 어떻게 과제를 보고 계세요? 저는 이제 그 전임 시장들이 대부분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따오거나 그런 것을 시행함으로 해서 일을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불가피하게 그 4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임기 동안에 뭔가를 한 것처럼 보여져야 다음 선거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행정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지금 점검 결과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삽도 못 든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고 한 것처럼 마치 치적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세세하지만 시민들에게 삶이 밀접해 있는 것들을 더 자세히 좀 섬세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다. 그래야 시민들이 시장이 바뀌었더니 뭔가 내 삶이 바뀌어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도록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하는 게 먹고 사는 거에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시민들하고 과연 어떤 삶이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좀 세세한 섬세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안의 이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시 대세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브루노 마스의 Just the way you are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